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바이오 업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의 항체의약품 시대가 개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항체의약품의 상업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항체의약품이 중국에서 자체 개발 신약이 출시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 세 번째는 항체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도 출시가 본격화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항체의약품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특이성이 높다라는 점인데요. 항원 항체 반응에 따라서 특정한 타겟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작용이 낮다라는 점인데요. 이 케미컬 의약품, 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간이나 신장 독성 같은 부작용 이슈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체 유래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시되어 있는 항체의약품들이 굉장히 블록버스터가 많은데요. 앱비의 휴미라라는 아이템이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192억 달러의 연간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항체의약품 시장은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약 5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매출액 순위 15개 약품 중에 9가지가 항체의약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휴미라라는 게 가장 1위로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등인 키트루다, 그리고 그 밑으로 옵디보, 아일리아, 아바스틴, 엔브렐, 리툭산 이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 적응증들은 자가면역 질환과 항암제, 그리고 안구 질환 이쪽에 굉장히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체의약품 시장은 전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지금 55%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이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원화로 약 160조 원에서 170조 원 정도 되는 규모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항체의약품 시장은 현재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4억 달러인데요. 이게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약 1.7%밖에 차지하지 않는 비중입니다. 그러나 향후에 중국의 항체의약품이 임상실험이 현재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고 있고 자체 개발 항체 신약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오리지널 항체의약품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바이오시밀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30년도에는 글로벌 시장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552억 달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출시가 되어 있는 항체의약품, 현재까지 출시되어 있는 약품들인데요. 2006년도에 한 가지가 허가가 되었고 2008년도 그리고 2011년도에 허가가 되었는데 2018년도부터 PD-1 자체 개발 면역 항암제들과 바이오시밀러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중국의 항체의약품 임상시험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0건 정도 달하는 임상시험이 올해 9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700건 가까이로 증가를 했습니다. 항체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자체가 굉장히 급증을 한 상황이고요. 글로벌에서 비중을 봤을 때도 2013년도에 5% 수준이었는데 올해 9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의약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서 시장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향후에도 이 출시가 될 항체의약품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볼 내용은 자체 개발 항체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PD-1 면역 항암제의 자체 개발 신약 판매가 본격화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신규 타겟에 대한 면역 항암제 항체의약품도 활발하게 개발 중이다라는 점이고, 세 번째는 혈액암에서도 떠오르는 신규 타겟의 항체의약품을 개발 중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PD-1 면역 항암제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PD-1 면역 항암제는 지금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계열의 약품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PD-1, PD-L1 면역 항암제에 대한 연간 매출액인데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펜브롤리즈맙이라는 성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약품이 작년에 원화로 13조, 14조 가까이 팔린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 약품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글로벌 지금 3위를 하고 있는 약품이고요. 중국에서 이런 동일한 계열의 신약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바로 그 약품들인데요. 준시, 이노벤트,
항서제약, 베이진이라는 회사들이 이 PD-1, PD-L1 계열의 약품들, 자체 개발 신약들을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 YOY로 약 140% 가까이 굉장히 빨리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품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임상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게 머크의 키트루다의 비소세포 폐암 1차 데이터이고, 두 번째가 이노벤트라는 회사의 비소세포 폐암 1차 데이터이고, 세 번째가 항서제약의 비소세포 폐암 1차 데이터입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을 개선시킨 비율을 보면 머크의 키트루다, 펜브롤리주맙이 52% 개선시켰고, 이노벤트의 신틸리맙이라는 약품이 52%를 개선시켰고, 항서제약의 제품이 39%를 개선시켰습니다. 이 머크의 키트루다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 중국 업체들이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신규 타겟 면역항암제 항체의약품 개발도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점인데요. 이 그림은 다양한 면역 관문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맨 왼쪽에 아래에 보시면 PD-1이 있고 CTLA-4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는 PD-1과 CTLA-4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머크의 키트루다, BMS의 옵디보 이런 약품들이 PD-1이고요. CTLA-4는 BMS의 여보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 면역 관문이 어떤 거냐면 위에 보시는 암세포가 있고 아래 보시는 면역세포, T세포가 있는데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만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아래 보시는 이런 단백질들이 암세포의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알아차릴 수 있게끔 다른 약품들을 여기에 붙이게 되는 그런 항체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PD-1과 CTLA-4가 출시가 되었고 업계나 학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타겟들이 렉3랑 티짓, 팀3 이런 타겟들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 임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이 여기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렉3를 보면 렉3 항체의약품은 BMS라는 회사가 가장 빨리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노벤트, 항서제약, 아이맙, 헨리우스 이런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을 추격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팀3는 GSK, 노바티스가 빨리 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선두권에서 베이진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에 진입할 항서제약의 제품도 있습니다. 티짓은 로슈라는 회사가 임상 3상 단계에서 가장 빨리 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진이라는 업체와 이노벤트라는 업체가 임상 1상에서 진입해서 빅파마들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혈액암에서도 떠오르는 신규 타겟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CD47이라고 혈액암 쪽에서 굉장히 유망한 타겟의 항체 의약품입니다. 지금 현재 길리어드라는 회사의 마그롤리맙이라는 약품이 임상 3상단에서 가장 빨리 하고 있는 가운데 이노벤트, 아이맙, 항서제약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글로벌 빅파마들의 항체 의약품, 오리지널 약품들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중국에서 이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약 2.4억 달러 수준인데 2030년에 약 88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중인 시밀러로는 휴미라, 아바스틴, 허셉틴, 리툭산 이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의 항체 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현재 작은 상황이지만 향후에 2030년도에 약 38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보면 이 TNF-알파를 타겟하는 항체 의약품들, 휴미라나 레미케이드를 보시면 먼저 휴미라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에 3개가 허가가 되었고 2개가 허가 검토를 받고 있고 임상 3상 단계에 3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레미케이드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2개가 허가를 검토를 받고 있고 2개 임상 3상 중에 있습니다. VEGF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아바스틴이라는 로슈의 오리지널 약품의 바이오시밀러인데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거는 2가지 약품이 있고 5가지 약품이 허가 검토를 받고 있고 8가지 아이템이 임상 3상 단계에 있습니다.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허셉틴이라는 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도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출시가 되어 있는 약품이 2가지가 있고 임상 3상 단계에서 5가지 약품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리투크산 시밀러는 1가지 약품이 허가를 받았고 2가지 약품이 허가 검토를 받고 있고 5가지 약품이 임상 3상 단계에 있습니다. 이 타겟,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항체의약품들 같은 경우에 서두에 보셨던 지금 현재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팔리고 있는 굉장히 매출액이 큰 약품들인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특허가 만료가 되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오리지널 약품의 시밀러들을 중국 업체들이 빨리 개발해서 지금 출시를 했고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시장에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업체들이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들과 라이센싱이나 파트너십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노벤트는 올해 1월 달에 코에러스라는 회사와 아바스틴 시밀러에 대한 북미 권리를 라이센스 아웃했고요. 6월 달에 로슈와 이중항체와 카티 치료제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8월 달에는 일라일릴리라는 회사한테 PD-1 면역 항암제 신틸리맙의 중국 외 권리를 라이센스 아웃했습니다. 준시라는 회사는 20년 5월 달에 일라일릴리와 코로나19 항체의약품 공동 개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알파맙이라는 회사는 자체 개발하고 있는 허투 이중항체 아이템을 화이자의 임렌스와 사노피의 탁소텔과 병역요법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베이진은 작년 10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된 가장 큰 바이오 회사인 암젠 아이템의 중국 개발 상업화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암젠이 베이진의 지분을 약 20% 취득을 했습니다. 아이맙은 9월에 자체 개발한 CD47 항암제를 에브비라는 회사한테 라이센스 아웃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의 바이오테크 업체들이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라이센스 아웃하거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들에 대한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듯이 현재 중국의 항체의약품 시장은 굉장히 성장 국면에 이제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은 현재 자체 개발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로 지금 매출액으로 이어져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런 업체로는 이노벤트, 베이진, 항서제약, 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항체의약품 출시 성과가 기대되고 현재의 항체의약품 트렌드와 이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천드리는 종목,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이맙, 헨리우스, 야오밍 바이오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업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노벤트라는 회사는 항체의약품 신약, 항체의약품 시밀러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베이진이라는 회사는 항체의약품 신약, 그리고 케미컬 신약 쪽, 그러니까 신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항서제약은 항체의약품 신약, 항체의약품 시밀러, 그리고 케미컬 신약, 그리고 그거에 특허 만료된 제네릭까지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준시라는 업체는 항체 신약, 항체 시밀러, 케미컬 신약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아이맙, 헨리우스, 야오밍 바이오인데요. 아이맙은 항체 신약 쪽에서 특화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헨리우스라는 회사는 항체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가 지금 항체 신약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야오밍 바이오는 앞서 말씀드린 항체 의약품에 대한 CDMO 비즈니스에서 중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중국의 항체의약품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항체 신약과 오리지널 약품이 특허가 만료가 된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본격화되었다라는 점이고요. 중국의 항체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도출했다라는 점입니다. 고맙습니다.